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이문동에서 또 차도가 내려앉는 등 도심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집안 침하 예측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국산 김의 품질을 판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육안과 경험에 의존한 등급 판정으로 해외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던 국산 김 산업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한가위 보름달이 서울 기준으로 오는 6일 오후 5시 32분에 떠오를 전망입니다. 연휴 동안 비가 오락가락하는데 보름달은 서쪽과 남쪽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원도 설악산 고지대를 중심으로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 등 중부지방은 이달 18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도심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집안 침하 예측 기술 개발이 한창인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는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이 늘어나면서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땅꺼짐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와 과거 함몰 사례 등 데이터를 학습해 위험성을 분석합니다. 여기에 비파괴 탐사 기술인 GPR로 고위험 지역을 탐지하고 지리정보 시스템 GIS와 연계해 집안 함몰 위험도 예측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AI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를 AI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위험을 예측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를 개발한 게 저희 의미일 것 같고요. 하지만 땅꺼짐 예측 기술 개발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밀한 지하 공간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다 정확한 예측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 통신선로 등 기본적인 지하 도면을 넘어 공사 현장이나 개발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담은 지하 공간 지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60m까지 깊이까지 하기 때문에 한 100m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땅속 내비게이션 지도를 만들어 주라고요. 그래야지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 내비게이션 없기 때문에 운전하긴 하는 겁니다. 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땅꺼짐 현상은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탐사, 분석 기술 개발 등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재가 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현장 상황 실장을 맡아 화재로 중단된 647개 시스템별 복구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여전히 정보 시스템 복구가 더딘 부분이 있다며 대전 본원은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해 있지만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과 연계돼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주센터 등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가 이중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재해복구 전용센터를 추진해 온 건데 문제는 18년째 표류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센터입니다. 전산망 마비 같은 비상사태가 생겨도 행정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며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 센터로 추진해왔습니다. 문제는 2008년에 시작한 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 계획대로면 2012년 구축돼 진작 운영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거듭된 사업자 선정 유찰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지지부진해 재작년 5월에야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같은 해 11월 정부 통합 전산망 장애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업 계획이 전면 수정됐습니다. 기존 추진 방식은 장애가 생기면 복구를 시작하는 수동 백업이었는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식으로 바꾸면서 개청이 또 미뤄진 겁니다. 일정 부분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번 같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때 구축만 됐다면 다른 센터에 장애가 생겨도 공주센터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늑장 추진 탓에 이번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주센터는 올해 완료돼서 기반 인프라가 이제 구축돼서 일부는 소산 데이터를 백업받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주센터가 완료되었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DR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내부에 별도의 시스템을 또 추가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공정률은 5월 말 기준 67%에 불과해 언제쯤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전경찰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와 배터리 이전 작업자, 감리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화 추정 배터리 6개는 안전화 작업을 거친 뒤 대전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졌으며 1개에서 남은 전류가 감지돼 추가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정밀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옮겨진 뒤 시작될 예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각종 허위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온라인상에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일부 유튜버가 인용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은 국민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힘을 싣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에서도 불이 자주 났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없을지 짚어봤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남은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대규모 저장 장치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전력 생산이 날씨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완해 줍니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3층짜리 배터리 보관 건물. 새벽 6시 반쯤 2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50건 넘게 불이 났는데 열 폭주 현상으로 대부분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는 향후 10년 ESS 용량을 지금의 6배 수준인 3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배터리들은 생산된 지 7, 8년 이상 지난 노후 배터리라며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불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고 말합니다. 올해 처음 국가 주도로 1조 원 규모의 ESS 입찰을 진행했는데 3원계 배터리를 앞세운 삼성 SDI가 80%를, 리튬 인산 철 배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20%를 수주했습니다. NCM도 사실 불이 납니다. 과거에 불이 많이 나서 요즘엔 공공기관을 많이 꺼놓고 있거든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화재가 좀 덜 나고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배터리 ESS 공급하는 LFP 배터리는 거의 불이 안 납니다. 안전성이 보장이 된 거라서. 또 ESS 설치까지 3, 4년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이번 화재를 계기로 배터리 이격거리를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화재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5년 만에 대개편이라면서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인스타그램처럼 피드 방식으로 바꾼 카카오톡. 본연의 기능을 잊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뒤늦게 백기를 들었지만 언제 원래대로 되돌릴지는 알 수 없는데요. 업데이트를 총괄한 카카오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가 해명에 나섰지만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톡이 개편 이후 가장 큰 원성을 산 부분은 바로 친구 탭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의 친구 목록 대신 인스타그램처럼 최신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는 피드가 첫 화면에 뜨도록 하자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안 친한 저장된 사람들 뭐 프로필 사진 이런 최근 동향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가지고 좀 불편했습니다. 옛날에 올렸던 사진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 나만 보기랑 비공개로 다 돌리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되는 짧은 동영상, 숏폼 도입도 불편을 샀습니다. 너무 많은 광고가 나올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중독 위험이 큰 숏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만 아동들이 볼 수 없게끔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금 절차가 있는 것도 솔직히 좀 불편할 뿐더러 믿고 쓰던 카톡의 배신에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이 공유되는가 하면 앱마켓 평점이 1점대로 추락했고 결국 카카오는 개편한 발표 엿새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의 위상마저 이제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메신저 인기 순위 1위는 라인에게 내어줬고 과거 국민 메신저였던 네이트온은 최근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카톡이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잊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카톡은 좀 공식적인 것들, 저희 직장 상사, 직장 동료분들이나 뭔가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하거나 하는 건 DM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개편을 주도한 책임자 카카오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가 내부망에 쓴 글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홍 CPO는 본질 상실이라는 비판에도 메신저 기능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의 원성에 다시 친구 목록을 되돌리기로 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업데이트된 앱이 여전히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연내에 되돌리겠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복구 시점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시스템 장애로 아사히 그룹 홀딩스의 맥주와 첨량음료의 수주, 출하, 콜센터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상품 출하가 멈추면서 아사히의 일본 내 공장 30곳 대부분에서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또 대형 주류 유통업체들이 공동 배송 방식으로 아사히 창고에 아사히 이외 업체의 맥주도 구매하고 있는 만큼 기린, 삿포로 등의 맥주 공급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객이나 직원 개인정보, 자료 등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시스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히 측은 복구 예상 시점을 지금 단계에서 추정할 수 없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예정된 신제품 출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날씨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지만 보름달은 서쪽과 남쪽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연휴 초반인 개천절,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돼 배편과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 전날과 당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오는 6일 오후 5시 32분에 떠오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이고 달이 태양의 정반대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추석 다음 날인 7일 낮 12시 48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낮이라 완전히 둥근 달은 관측할 수 없다며 추석날 밤에 보이는 보름달은 왼쪽이 조금 덜 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외 주요 도시에 달이 뜨는 시간은 인천, 광주가 오후 5시 33분, 대전이 오후 5시 30분, 대구 오후 5시 26분, 부산 오후 5시 24분, 세종이 오후 5시 31분 등입니다. 강원도 설악산 고지대를 중심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단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정상 지역인 중청 대피소와 소청봉 일원이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늦더위의 영향으로 올해 설악산 단풍은 예년보다 사나흘 정도 늦었고 올해 대부분 지역의 단풍은 평년보다 4일에서 7일 정도 지각할 전망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 등 중부지방은 이달 18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올해 주요 산의 단풍 절정 시기를 담은 2025년 산림 단풍 예측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단풍은 대부분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설악산은 10월 25일, 속리산 27일, 내장산 11월 6일, 가야산은 11월 11일쯤 가장 물들 전망입니다. 수종별로는 단풍나무류가 11월 1일, 은행나무는 10월 28일, 참나무류는 10월 31일에 절정을 맞겠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10년 동안 단풍 절정 시기가 평균 4일에서 5일 늦어지는 추세라며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김은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 김보다 제값을 못 받고 있는데요. 우리 김 제값 받기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김의 품질을 판별하는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원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김은 우리 수출의 효자 품목이지만 예상외로 한국 김은 일본이나 중국 김보다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등급, 중국은 6등급으로 김 등급을 세분화했지만 한국은 2단계로 단순해 고품질의 김조차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이 다른 일본 제품에 비해서 심지어 중국 제품보다도 더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한국 김은 여전히 전문가의 유광과 경험에 의존해 등급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산 김의 등급을 판별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 단백질과 수분, 색도, 구멍, 불순물 등 7개 지표를 실시간으로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영양학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김에 쫄깃한 식감을 더해 품질이 좋은 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 전체 판별을 위한 AI 모델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속도도 높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로 무장한 인공지능 김 품질 판별 기술을 통해 우리 김이 제값을 받고 수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쉬지 않고 진료하는 병의원은 전국적으로 일평균 8,799곳이고 약국은 6,96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곳 등 응급의료기관 413곳은 연휴 내내 24시간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응급의료 포털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해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등 중증 질환에 동반되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국방부는 추석 연휴 기간 긴급 구조와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2개 군 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군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와 구급차, 군안차 등 구조장비 440여 대,
의료 구조 지원 장병 2,700여 명을 동원해 신속한 지원 태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코로나19에 두 번째로 걸리면 장기 후유증인 롱코비드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용첸 교수 연구팀은 2022년부터 2년 동안 46만여 명의 아동 청소년 건강 기록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후 6개월 내 롱코비드 발생이 첫 감염 때보다 두 번째 감염 때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상별로는 신근염이 첫 감염 때보다 재감염 후 3.6배 늘었고 혈전은 2.28배, 급성 신장 손상은 1.9배, 피로와 두통은 1.5배가량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위험 증가는 백신을 맞았는지, 첫 감염이 심했는지, 나이, 성별, 체중 상태 등에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 집단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출산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시작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모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 사업입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 유종복 인천시장과 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교통비 부담도 줄이지만은 특히 이 자녀를 둔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출생률 제고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비드림은 인천 아이패스 기반으로 출생 가구 부모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전국 최초의 출생 가구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 신고한 인천시 거주 부모가 대상입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매월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50에서 7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 출생 시 50%, 둘째 자녀 이상 출생부터는 70%까지 돌려받습니다. 차비드림 사업 시행되면 내년에 아기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교통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제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 후 K패스 누리집에서 카드 번호를 등록하고 회원 가입을 완료하면 됩니다. 기존 인천 아이패스 이용자도 따로 신청해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추진 상황을 보며 택시까지 포함하는 등 사업을 발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피해자들을 울리는 악질적인 전세 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년간 무려 2,900여 명이 검거됐는데요. 20대 임대인이 무일푼으로 빌라 25채를 매수하는 등 수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지 3년째. 여전히 범죄가 판을 치고 피해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기소조차 안 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1년간 국토부는 전세 사기 정황 179건을 확인해 4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양태도 가지각색입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주택 매매가와 보증금을 똑같이 맞춘 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벌여 소득 확인이 어려운 매수자 명의로 5개월 만에 21채를 사들였습니다. 소득도 불분명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는 20대 A씨는 1년 반 동안 전세를 끼는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 등 25채를 사들였습니다. 배후엔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이 중개사는 집값을 부풀려 신고한 뒤 남는 돈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국토부는 모두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악의적인 사기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전히 그 전세 사기 의심되는 건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그런 30대 이하 연소자가 또 개입되는 그런 사례나 컨설팅 업체가 개입돼서 전세 사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경찰이 최근 1년간 검거한 전세 사기 사범은 2,913명에 달합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범 23명에게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거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검찰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제도를 안내하고 절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